자, 오늘은 보수와 쇄국주의를 구분 못하는 한국인 후배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잠깐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한국에서 대기업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후배인데,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학부를 나온 동문 후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그곳에 잠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나왔고 그 친구는 아직도 거기 다니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그 회사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친구는 제가 나왔던 그 학교에서 학부를 나오고 석사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즉 국내파예요. 국내파인데 이 친구가 사적인 자리에서 항상 박사들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무슨 일 때문에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가 팀에 같이 일하는 그 박사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박사 마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박사 과정 때 배웠던 십몇 년 전에 배웠던 오래된 구닥다리 통계 프로그램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안 바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안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그 통계 프로그램 쓰는 방법을 동료들이나 밑에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은 접니다. 형은 미국 박사라 그런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아. 형이 쓰는 통계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나오는 최신 프로그램이고, 형은 항상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항상 트라이를 해보고 동료들이나 밑에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형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따끔하게 얘기해 줬어요. 너 보수랑 진보를 헷갈리는구나, 잘 들어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원래 한국이라는 땅에는 보수나 진보의 개념이 없었어요. 좌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좌파 우파 개념이 들어온 거는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그런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즉 좌파 우파 개념은 서구적인 정치학 이론입니다. 자, 그럼 좌우와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친구처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사용한 보수의 정의가 뭐였죠?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사상을 바꾸지 않은 채 그것만을 고집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수라고 말했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이나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는 거를 진보라고 표현했죠. 잘못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좌우를 헷갈려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항상 적응을 못합니다. 자, 서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보수, 즉 컨저버티브, 그래서 right lean이라는 뜻은, 즉 우파라는 뜻은 뭐냐면, 보수 우파라는 뜻은 성경적 가치의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저버티브란 말이 성경적 가치를 컨저버티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입니다, 서구에서. 그러면 진보는 뭐냐면, 즉 리버레이트 혹은 레프트 리닝이라고 하죠. 레프트는 뭐냐면 즉 리버레이트죠. 그러니까 자유화예요. 뭐로부터 자유화냐면 성경적 가치로부터의 자유화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뭔가 좌우를 헷갈려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항상 탐구하고 제가 알아낸 것들을 저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항상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컨저버티브한 사람입니다. 비브리칼 컨셉, 비브리칼 라이프 스타일에 컨저버티브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삶의 태도에 컨저버티브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직장이나 어디 가든 저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보수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같은 그 세상의 만왕의 왕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상이죠. 성경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좌우를 항상 헷갈리는 게 보수라는 거의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수와 쇄국주의를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개념이 한국에는 아직도 굉장히 미성숙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땅 자체가 기독교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땅이 아니에요. 원래 유교의 성리학이 뭐 조선왕조 600년을 지배하던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슬을 깨고 처음으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굉장히 개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미국과 손을 잡고 한국을 세계 무대 속에 올려놨죠. 그 이후로 한국도 좌파 우파 개념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그게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못 깨닫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 우파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보수라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수의 의미를 못 깨달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보수의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보수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그걸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보수적인 가치관이 있을 때 항상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요구하는 게 약한 자의 편에 서라예요. 그러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보수는 이 서구 사회에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저도 개신교인으로서 뭐 오랜 삶을 살아왔고 미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성경적 보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국제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보는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는 것보다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으로 거기서 뭔가 정의를 찾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진보는 반성경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좌파가 많거든요. 근데 좌파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 진보는요,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탈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좌파 사이드에 선다면은 좌파가 뭔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좌파는요,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좌파의 끝은 그래서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인간이 가진 생각만으로 인간을 잘 살게 하자는 사상으로 그 모든 사상들을 종합하면 마지막에는 공산주의가 끝판왕으로 탄생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판왕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우 구분을 잘 할 줄 아셔야
이 세계 무대 속에서 잘 적응하고 세계 무대 속에서 뛸 수가 있어요. 어딜 가든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가는 삶의 방향성, 본인이 속한 사회의 방향성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좌우를 잘 구분하세요.